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냐? 바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발언.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이 발언에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SNS에 문준영 씨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건 어떤 뜻으로 올린 겁니까? 그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화면에도 좀 대략적인 설명이 나왔어요. 정미영 의원님.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대표가 여야를 넘어서 이재명 후보는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지난달 28일 얘기와 함께 어제는 정확히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고 재판에 넘겨져서 거의 죽을 뻔했다. 4년 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일을 거론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아주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걸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심하다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정권 교체입니다. 사실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탄압받았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돼서 거의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얘기가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걸 바탕에 깔고 있었던 건데 사실 뭘 놓치셨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로 정권 교체되는 게 이게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 가는 게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당을 바꾸는 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100% 국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하여튼 그 대부분의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이 지금 이렇게까지 그 송영길 대표의 리스크라고 언론에서 얘기할 정도면 예.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게 지금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송영길 대표도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이 선거를 이기고 싶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리스크다 이렇게 판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던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착하시잖아요. 좀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만들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김주혁 교수님, 선대위에서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탄압 발언,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게 바로 이재명 후보다. 너무 나갔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좀 과했다 표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차별화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좀 뭔가 안달이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연말 연초 여론조사 11개 중에서 1등, 오차범위든 내든 바뀌든 1등한 게 이재명 후보였는데 지금 상황 이틀 만에 역전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계승과 혁신이에요. 당연히 같은 당의 대통령과 같은 당의 대선 후보가 서로 차별화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계승과 혁신. 계승은 하지만 좀 혁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뭐냐? 부동산 문제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문제로부터 불거진 공정 문제이다. 이 두 가지까지 결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혁신의 방식들을 저렇게 정치적 레토릭의 방식이 아니라 정책적 방식,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예. 공정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바꾸려고 했던 측면들이 꽤 많았었는데 예. 돌출적으로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예를 들면 저 정책적 내용보다는 정책 레토릭으로 말씀하신 측면들이 좀 정책 수사 말 네, 말씀하신 과했다 거죠.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요구하는 팀도 있습니다만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 층 중에서도 안철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못 가는 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정책적 방향으로 이것들을 흡입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과한 표현을 해서 차별화라는 논란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송영길 대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국민들에게는 예. 정책적 내용을 통해서 지지를 획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탄압 발언을 두고 오랜만에 이낙연 전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시다가 약간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리 해명도 좀 들어봤는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 그동안 당의 단합을 위해서 말을 아꼈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민주당까지 당대표 리스크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당내에서도 좀 송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선은 그 이낙연 위원장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차별화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다면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이지만 두 번째는 이낙연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정권이 되고 싶지가 않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대선 이후에 아직도 그 당내 게시판에 이재명 후보 교체해야 된다고 쓰는 친문들을 누가 이렇게 다 아울러서 갈 것인가. 이제 이낙연 대표는 그걸 본인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영찬, 김종민 이런 분들이 옆에서 캠프 핵심 멤버들이 지원 사역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게시판에서 후보 교체로 나오는 거 관련해 가지고 야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가 아직도 후보 교체론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너무 나간 얘기라고 봅니다. 예. 송 대표의 탄압 발언, 이재명 후보를 가리킨 이 발언 후폭풍이 좀 있었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번 주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죠. 경제계에서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이른바 멸공 논란 뒷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